탈종교화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조계종의 신도시 포교 등을 위해 재정 공영화 등 종단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백중기도 회향을 앞두고 부처님이 설법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권의 포교 거점 도량, 목동 국제선센터의 나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언론인과 보도매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 후보작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사찰들은 물론 동남아 불교 국가들도 사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전국 비구니회와 손을 잡고 동남아 국가 사찰과 스님들을 돕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 도심 속 조선궁궐을 주제로 아름다운 특별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코로나와 불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계승한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각 지역에 기반한 교구본사 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탈종교화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신도시 포교 등을 위해 재정 공영화 등 종단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조계종은 94년 교구 자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구장을 각 교구에서 직선제로 선출했고 종단 운영 또한 교구가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탈종교화 등 외적 변화 앞에서 시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 불교의 시대 전환을 위해 체제 변화의 핵심은 제도와 함께 재정입니다. 각 교구에서 내는 분담금만으로는 미래 불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 공영화와 특화된 사찰 운영까지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또 그런 재정 건전성과 또 그 투명성을 더욱 이렇게 높여야. 또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도심 사찰과 농촌 사찰에 대한 특화된 사찰을 분류해서 어떻게 그 사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 포교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근 착공식을 가진 위례 상월선언의 경우 토지 비용만 약 249억 원에 이릅니다. 종단 차원에서 불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도심 사찰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이전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노인잔치 및 이런 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찰을 찾는다면. 코로나 이펙트 다음 주에는 종단 차원에서 수도권 포교에 적극 뛰어든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의 사례와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포교 거점 도량, 목동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비햇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백중맞이 법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님이 설법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은 조계종 국제선센터.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자비의 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쌀 10kg 250포대, 총 2.5톤의 양입니다.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것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힘을 내서 건강하게 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모은 공양미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백중 육제 법회, 특별히 초청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지원하는 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우리 주의심은 신도님들이 올린 쌀들을 헛되하지 않고 매년 모아서 저희 복지법인에 기탁해 주고 있어요. 보인 스님은 법문에서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보시는 불교의 가장 실천향이고 이상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자비와 보시가 진리 중에 가장 높습니다. 10억 왕자, 법 중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보인 스님은 목동 국제선센터 신도들이 주지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뤄나간다면 국제선센터가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포교 거점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국제선센터 큰법당에 모인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서 불교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다음 달 6일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이 되려면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과 숙박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지도법사와 실무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비 운영 사찰은 문화사업단으로부터 관련 교육과 1:1 코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심사를 통과하면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 사찰로 지정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언론인과 보도 매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 후보작을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합니다. 출품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에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을 수여하며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여합니다. 또 영화와 뮤지컬, 연극, 광고, 미디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2건 이하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하며 불교 언론인 가운데 언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해 불교 언론인상을 수여합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각 분야의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우수상과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 불교 언론인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사찰들도 힘들지만 동남아 불교 국가들도 사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전국 비구니회와 손을 잡고 동남아 국가 사찰과 스님들을 돕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사찰과 스님들도 수행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로 탁발이 중단된 데다 재가불자들의 보시도 급격히 줄어 사찰 운영과 수행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의 사찰과 스님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 지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1차로 사찰 4곳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캄보디아 끄르릴 사찰과 미얀마 남마오 파리아티 사원, 라오스 와캉 사찰 등 9개 사찰을 상대로 2차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사찰에는 쌀과 라면,
설탕과 식용유, 채소 등의 식료품과 함께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지방에 더군다나 좀 외곽에 있고 이런 곳들은 더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우들이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많은 이 한국 불자들과 우리 비구니회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비구니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와 전국 비구니회는 조계종의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사찰 돕기 캠페인을 이어나가면서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캠페인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로터스월드는 사찰뿐 아니라 사찰 인근의 주민들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국 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항아리의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던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비엘마을 사찰에 정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은 이곳에 대용량 물탱커와 개수대 등을 설치해 2,100여 가구의 주민 8천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사찰에다가 정수 탱크를 만들어주고 급수 시설을 만들어줘서 거기 주민들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주민들하고 거기 계신 스님들 이렇게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해줬습니다. 이 밖에 로터스월드와 서울 종로구청은 캄보디아 포이펫시의 한국어 교육기관 종로 포이펫 세종학당에서 1학기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 50명이 수준별 맞춤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학생법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은 오는 26일과 27일, 31일 청년대학생 너희를 격하게 알고 싶다란 주제로 청년대학생법회 운영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열리며 청년대학생 지도법사의 자질과 역할, 청년대학생 계층 이해, 청년대학생과의 소통법과 상담기법, 법회 운영 등의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 인증교육과정에 포함돼 수료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원 연수 점수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2021년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으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차에 걸쳐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 기본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구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해왔고 올해는 남성 어르신을 위한 특화 과정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 준비 실천적 과제, 삶의 의미 찾기 등 3가지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 도심 속 조선궁궐을 주제로 아름다운 특별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열라는 수문장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흙내문이 열리고 궁궐 라인이 앞장섭니다. 뜨거웠던 낮과는 달리 밤에 만나는 조선 왕조의 법궁, 경복궁은 더 아름답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궁궐 특별 영상 궁온 별빛 야행의 장면들입니다. 밤에 만나는 흙내문과 비현가, 집경당과 경회루, 근정전은 비록 온라인 영상이지만 색다른 감동입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고화질 영상들을 궁주간 행사로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151년 만에 열렸던 종묘 이한제 현장과 광화문을 365일 지키는 수문장의 모습,
그리고 인기 궁궐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 기행과 경복궁 별빛 야행까지 총 4편이고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매일 한 편씩 공중문화축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조선왕실 신주의 이전 장면이나 광화문 수문장들의 영상, 달빛과 별빛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경복궁과 창덕궁 영상들이 눈길을 잡습니다. 문화재청은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가질 예정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분들과 특히 방역 협조를 위해서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께 궁궐 영상으로 마음의 휴식을 좀 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게재되는 영상들에는 외국인과 청각 장애인분들을 배려해서 영문편과 서편도 함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눔이 하나 되기가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유족회, KF94 마스크 2만 장, 손소독제 1000개, 살균소독수 200개, 물티슈 500개, 쌀 2kg 100포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이와 함께 단양군 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500인분의 보양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인공지능 소양교육 심화 과정으로 인공지능 시대 문화를 만나다 온라인 강연을 이달 31일과 다음 달 7일 개최합니다. 오는 31일에는 대한민국 1호 인공지능 음악 컨설턴트이자 작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지원 씨와 함께 음악 창작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다음 달 7일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70가지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수행한 박진호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역사와 인물의 재현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제고하고 만화작품 평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만화평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원자는 작가와 작품, 정책, 산업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인 부문은 200자 원고지 50장 이상, 기성 부문은 200자 원고지 70장 이상 작성해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립극장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오름극장 재개관 기념 특별전시 극장의 여정, 해오름극장이 걸어온 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주제 전시와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진 전시로 구성되며 주제 전시에선 1960, 70년대 명동 국립극장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불교계가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의 사찰과 스님들도 돕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자비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불자님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훈훈한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